칠흑 같은 어둠이 해안 절벽을 삼킨 그날 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은 대한민국 최대 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강덕수 회장. 수십 년간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수조 원짜리 제국을 일군 사람. 수천 명의 직원이 그의 결정 하나에 울고 웃었고, 언론은 그를 전설의 경영자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손발이 꽁꽁 묶인 채 차갑고 젖은 바위 위에 내팽개쳐진 채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파도는 절벽 아래에서 성난 짐승처럼 포효했고 빗줄기는 살갗을 파고드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강 회장은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목을 묶은 밧줄이 살을 파고들었고 몸 곳곳에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아픈 것은 몸이 아니었습니다. 배신이었습니다. 최비서. 2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사업 초창기 전 재산을 날릴 뻔했을 때 곁에 있었고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밤새 옆에서 술잔을 나눈 사람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를 직원이 아니라 형제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자 그 형제가 등을 돌렸습니다. 경쟁자에게 모든 정보를 넘기고 회장을 이 외딴 절벽으로 유인해 밀어버린 것도 바로 그였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강 회장은 허망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은 허탈함이었습니다. 평생 사람을 믿지 말라는 세상의 가르침을 거스르며 믿음 하나로 살아왔는데 그 믿음이 결국 자신을 이 절벽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속에서 의식이 흐릿해지며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강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지나간 삶의 장면들이 빠르게 스쳐갔습니다. 어머니의 얼굴, 먼저 떠난 아내의 미소, 어린 시절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도 씩씩하게 걷던 자기 자신, 그리고 점점 짙어지는 어둠. 그때였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멀리서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 회장은 남은 힘을 끌어모아 신음을 내질렀습니다. 하지만 파도 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자기 목소리조차 바람에 쓸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다시 또다시 소리쳤습니다. 묶인 손목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고 싶다는 본능이 포기하려는 이성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멎었습니다. 잠시 후 바위 너머에서 작은 손전등 빛이 흔들렸습니다. 거기 누구 있어요? 가느다랗고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한진우는 15살이었습니다. 새벽 4시 폭풍 속에서도 신문 배달을 나선 소년. 집에는 오래된 폐결핵으로 앓아누운 어머니가 있었고 배달 수입이 그 집의 유일한 생계줄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진우는 오토바이에 올랐습니다. 빠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던 진우는 절벽 쪽에서 희미한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들었습니다. 분명히 사람 소리였습니다. 진우는 오토바이를 세우고 손전등을 꺼내 들었습니다. 절벽 아래로 내려가는 건 미친 짓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바위는 미끄러웠고 아래에서는 파도가 넘실댔습니다. 어른들도 꺼리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한 번 더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다가 이내 손전등을 입에 물고 바위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미끄러졌습니다. 손바닥이 바위에 쓸렸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내려갔습니다. 발이 허공을 헛디뎠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양손으로 바위를 꽉 잡았습니다.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발짝.
마침내 진우의 손전등 빛이 강 회장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나이 지긋한 노신사가 밧줄에 묶인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래져 있었습니다. 의식이 가물가물한 상태였습니다. 아저씨, 정신 차려요. 진우는 그 자리에서 밧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얼어붙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전등을 바위 틈에 끼우고 두 손으로 매듭을 잡아당겼습니다. 비를 흠뻑 맞은 밧줄은 더욱 질겼지만 진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마디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당겼습니다. 마침내 밧줄이 풀렸습니다. 이제 문제는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진우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야말로 사지를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진우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강 회장을 자신의 등에 업었습니다. 15살 소년이 70대 노인을 업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올라가는 내내 손은 바위에 쓸렸고 두 무릎은 여러 번 꺾였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파도 소리는 귀를 막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진우는 한 발씩 위로 올랐습니다. 절벽 위에 도달했을 때 진우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쓰러졌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일어났습니다. 마을까지는 아직 한참이었습니다. 진우는 강 회장을 다시 등에 업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새벽 일찍 나온 동네 어른이 둘을 발견했습니다. 쓰러지듯 걷고 있는 소년과 소년의 등에 업힌 노인을 보고 경악해 달려왔습니다. 신고가 들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가 왔습니다. 강 회장이 병원으로 실려가는 동안 진우는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손바닥은 살점이 뜯겨 있었고 두 무릎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꽤 오래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있었습니다. 신문 배달을 마저 마쳐야 한다는 것. 강 회장이 회복되는 데는 3주가 걸렸습니다. 저체온증과 근육 손상, 탈수 증세까지 겹쳤지만 의식을 되찾은 강 회장이 가장 먼저 한 말은 하나였습니다. 나를 구해준 소년이 누구냐? 사람들이 수소문했습니다. 진우는 병원의 얼굴도 내밀지 않았습니다. 동네에 물어물어 겨우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강 회장의 비서가 찾아갔을 때 진우는 낡은 오토바이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두꺼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을 수 없어요. 비서가 당황해 말했습니다. 이 안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아느냐고.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이라고. 어머니 치료비도 해결할 수 있다고. 진우는 천천히 일어나 비서를 바라봤습니다. 사람 목숨을 돈으로 바꾸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사람이니까 한 거예요. 어머니 걱정은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비서는 말을 잃었습니다. 봉투를 들고 돌아가 강 회장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강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답니다. 그래. 그런 사람이니까 나를 구하러 내려간 거지. 그 후 진우를 다시 찾는 일은 없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 마음을 존중했습니다. 다만 마음 깊은 곳에 그 소년의 얼굴을 새겼습니다. 손바닥이 다 터져가면서도 자신을 업고 오르던 그 좁은 어깨를. 세월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어머니를 10년 동안 곁에서 모셨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결혼도 늦게 했고 아이도 하나 낳았습니다. 작은 자동차 부품 공장을 차린 것은 35살 때였습니다. 기술자로 15년을 닦은 실력이 있었고
무엇보다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좋았습니다. 납품처도 생겼고 직원도 하나둘 늘었습니다. 하지만 업계의 구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협력사 자격을 따기가 갈수록 어려워졌고 단가는 계속 낮아졌습니다. 마진이 줄었습니다. 적자가 났습니다. 대출을 받았습니다. 또 적자가 났습니다. 또 대출을 받았습니다. 마흔이 된 진우는 낡은 공장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 더미 위에 쌓인 숫자들은 전부 마이너스였습니다. 직원 12명에 밀린 월급이 석 달치. 은행에서는 추가 대출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납품처에서는 이번 달 안에 거래를 끊겠다고 했습니다. 사장님,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젊은 직원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가족이 있는 직원들이었습니다. 진우를 믿고 따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오른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등에는 25년 전 절벽에서 생긴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거친 바위에 수도 없이 긁히고 찢긴 자국. 세월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흔적. 그는 그 흉터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어머니, 저 잘하고 있는 걸까요? 혼잣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들 걱정을 하다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진우는 그날 이후 힘들 때마다 어머니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장 마당을 바라보니 검은색 세단 10대가 넘게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번호판이 반듯하고 차들이 반짝반짝했습니다. 진우가 평생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종류의 차들이었습니다. 진우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사무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차의 문이 열렸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단단한 체구였지만 걸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나이가 느껴졌지만 눈빛만큼은 형형했습니다. 그는 공장을 한 바퀴 천천히 둘러보더니 진우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진우는 그 얼굴을 몰랐습니다. 당연했습니다. 25년 전 절벽에서 끌어올린 그 노인의 얼굴을 진우는 거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둠과 폭우 속이었고 진우의 온 정신은 떨어지지 않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으니까요. 노신사는 진우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진우의 오른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손등의 흉터를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짚었습니다. 그 순간 진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려는 것처럼. 25년을 찾았다. 노신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생명의 은이나. 그 말과 함께 진우의 기억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폭풍 우 치던 절벽의 밤, 손전등 빛, 밧줄을 풀던 차가운 손, 등에 업고 올랐던 그 길고도 긴 바위길, 그리고 마침내 절벽 위에서 무릎을 꿇고 쓰러졌을 때의 그 안도감. 진우는 말을 잃었습니다. 강 회장은 진우의 손을 꼭 쥔 채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 단 하루도 그 밤을 잊은 적이 없다. 15살짜리 소년이 다 터져가는 손으로 나를 업고 절벽을 올랐던 그 장면을, 그 아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없는지 25년 동안 찾아다녔다. 진우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왜 사례를 거절했냐고 묻고 싶었다. 평생?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다. 내가 내게 빌린 숨을 돌려주는 것이다. 25년 전 그날 내가 나를 업었을 때 내 목숨은 이미 내 것이었다.
강 회장은 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진우의 공장에 대한 긴급 자금 지원과 장기 계약서였습니다.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강그룹의 전 계열사에 납품하는 독점 계약이었습니다. 직원들의 월급부터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 먼저 입금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우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때 그냥 한 거였는데요. 가까스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알아.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야.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말, 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세상은 냉정하고 약한 자는 지는 법이라고. 그런데 그날 밤 나는 배웠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낯선 사람의 목숨 하나를 구하러 절벽을 내려가는 소년이 세상에 있다는 걸. 그 소년이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그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걸. 진우는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공장 마당에 서 있던 직원들도 강 회장을 수행해 온 사람들도 모두 그 자리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두 남자가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75살의 노인과 40살의 사내가 25년의 세월을 건너 서로를 안았습니다. 손등의 흉터와 백발의 시간이 그 자리에서 조용히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진우의 공장은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이 웃으며 출근하기 시작했고 기계들이 다시 힘차게 돌아갔습니다. 진우는 오래된 공장 벽에 어머니 사진 하나를 걸었습니다. 그 아래 짧은 메모를 붙였습니다. 어머니, 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은 항상 공평하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아도 힘든 날이 옵니다. 성실하게 버텨도 무너질 것 같은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아무도 보지 않는 절벽 아래로 손전등 하나 들고 내려간 그 소년의 선택은 25년이 지나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선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선하게, 묵묵하게 살아가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영상을 바칩니다.